총장님, 네, 마이크가 잠시 꺼져 있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하니까 이게 줌의 묘미가 아무도 말을 안 하고 혼자 말하니까요. 안 들리는 줄 알고 목소리가 막 커져요. 예, 그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들 주로 목소리가 왠지 조금 허스키하게 좀 많이들 변해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신정희 우리 총장님의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해져 있고 저 또한 좀 목소리가 허스키해져 있습니다. 아직 좀 완벽하게 이렇게 좀 낫지 않은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저희가 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괜히 방 하나의 공간에서 혼자 막 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이 점점 갈수록 저희가 이제 허스키해져 가는데요. 이게 또 애터미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아침에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들 또 막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또 지금 제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분이 또 해바라기 꽃이 그냥 머리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져요. 좋아지고 저렇게 해바라기처럼 웃고 살아야지 순간 이렇게 보는 순간 또 어느 센터는 그냥 해바라기가 다 이렇게 머리에 있네요. 우리 평택 열정센터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거를 꽂고 이게 머리에다가 꽂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저렇게 꽂고 애터미를 처음 시작했는데 해바라기 꽂고 있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완전히 애터미 미쳤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미쳤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야 역시나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팍팍 넘치는 평택 열정센터 진짜 크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성공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주로 이제 어느 분은 집에 이렇게 현관에다가 해바라기를 이렇게 많이 놔요. 왜 이렇게 해바라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바라기가 뭐 좋은 기운을 갖고 온다. 뭐 복을 불러다 준다.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그렇게 해바라기가 그런 상징을 한다라고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꽃 그냥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 보는 이는 상당히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 꽃을 본다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실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신정인 총장님이 저희 라인에 줌 미팅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허스키해졌나 했더니 그때 그냥 온 열정을 다해서 막 그냥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그들은 저렇게 보기 싫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마무리 될 때는 아마 제 목이 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이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용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애터미를 시작한 지 한 10년이 이제 진짜 넘었죠. 이 10년을 몇 년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가 딱 50대 줄, 60대 줄 뭔가 딱딱 뭔가 10배 자리에 차면은 그거를 한 3년을 써먹죠. 만으로 써먹고 실제 써먹고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써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나이가 60줄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에요. 근데 39세로 보이죠? 네. 근데 저는 이 60을 이제 60이라고 안 할 거고요. 59세로 계속 3년을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마이너스 1이요.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써먹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애터미를 만나서
이 50줄에서 60줄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 10년이 넘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너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애터미 화장품 한 세트로 인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세트를 써본 결과 너무 좋아서 계속 반복해서 애터미 화장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은요,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저는 화장품을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홀딱 바꿔 씁니다. 누군가 또 정보를 줘요. 그러면 또 그걸로 바꿔 쓰고 또 바꿔 쓰고 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예뻐진다, 주름이 펴진다, 뭐 벌레를 잡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자도 조건이 있죠. 얼굴을 한꺼번에 벗겨낸다. 뭐 그러면 또 홀딱 바꾸고 홀딱 바꾸고. 그런데요, 제가 애터미 화장품만큼은 딱 받아들고 썼는데 그 뒤로 애터미 다른 화장품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화장품이 좀 어떻겠어요? 딱 알아보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 좋네, 일을 해야지 이랬을 텐데 저는 이거 다단계야, 내가 하면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그냥 쓰면서도 애터미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제품이 떨어지면 그냥 위에 스폰서한테 제품 떨어졌어요, 또 보내주세요, 이런 거 보내주는 것도 괜히 미안해가지고 택배비까지 제가 다 물면서 보내준 거에 고마워서 택배비까지 들여가면서 화장품을 계속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1년 뒤에 정말 이거를 고민하게 됐어요. 계속 반복해서 쓰는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애터미만한 화장품이 없어요. 실은 10년 전에 제 얼굴과 지금의 얼굴, 실은 10년 전보다 지금의 얼굴이 더 좋아요. 혹시 10년 전에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지? 아니, 세월은 10년이 흘렀는데 피부는 10년 전보다 더 좋아요. 저 10년 전 사진을 좀 찍어둘 걸. 그래서 정말 애터미 화장품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저를 바라보고, 야, 애터미 안에는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하곡역에다가 샵을 하나 이렇게 차려놨어요. 근데 딱 한 달이 되어서 제가 지금의 이제 저희 스폰서이신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렇게 샵 오픈했으니까 놀러 오라고. 근데 득달같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와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1년 전에 다단계라 이거 하지 말기로 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품만 쓰고.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 마음에도 그 샵에다가 뭔가 물건이 필요했어요. 뭘 진열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제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열해 놓으면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코드를 들어가 봤더니 코드가 사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요 코드가 4만 번대였습니다. 근데 코드가 죽어 있어요. 1년 동안 애터미 화장품을 썼는데 제가 제 스스로 사이트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늘상 택배로 그냥 바꿔 쓰고 제가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코드를 그냥 죽여놨어요. 그냥 영원히 사망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이후에 다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제가 그날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잠이 안 오도록 고민이 돼요. 3일 밤을 고민을 했는데 왜 고민이 됐냐면, 야, 내가 이거를 진짜 해야 되냐? 그 고민과 또 제가 샵을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남편의 카드로 빚으로 보증금을 해서 그 샵을 차려놨습니다. 몇 천만 원을 이거를 그냥 앉아서 까먹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잠이 오겠어요? 근데 제가 3일을 고민하다가 정말 애터미를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돼. 우리 예전에 우리 신정희 총장이 강의할 때보다 기회를 확 잡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내가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이것 때문에 3일 밤을 못 잤거든요. 근데 3일 밤에 제 마음까지 이틀은요, 한쪽에서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3일째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어. 그래, 내가 어차피 이 일을 시작한다면 난 여기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면 나는 몇 천만 원을 그냥 대가집을 하는 거야.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 또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자, 그 결론을 내리고 하게 되니까 누가 반대하겠어요? 역시나 남편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한 달 뒤에 카드값이 나오고 거기 세도 내야 되고 가정의 생활비도 보탬이 돼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그걸 안 하고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다단계. 그러니 어느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돈으로 이거를 했으면은 더 큰 소리 치면서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막 큰 소리 쳤을 텐데 카드값이 남편 카드값이 나오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빚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뭐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의 그 잔소리와 호랑이 같았던 그러한 소리들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좀 청개구리 같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옆에서 누가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저한테 막 채찍질을 해주는 거예요. 더 빨리 성공하라고. 혹시라도 남편이 반대한다고 그래 우리 가족이 반대요. 난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러고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제일 바보 같아요. 더 반대할수록 더 성공해서 더 떳떳하게 보여줘야 돼. 저는 그 몇천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반드시 성공해서 이 성공의 카드를 보여줘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남편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그때 너무 말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또한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처음에 나를 또라이같이 봤던 그 남편이 저를 또라이라고 했어요. 미쳤구나. 매일 이 소리를 듣고 저는 살았습니다. 나 미쳤어. 나 애터미에 미쳤어. 진짜 그때는 좀 미쳤어요. 약간 맛이 간 여자죠. 진짜 애터미를 시작하는 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업을 할 만한 사람들을 컨택을 좀 했습니다. 샵이 있거나 왜 그때는 센터를 아무나 내줬기 때문에 저 샵을 센터로 내면 되겠구나 해서 샵이 있는 사람만 찾아다녔어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측에 사업자가 나오는데 세미나를 가는데요. 우측에는 10분이 가는데 좌측에는 한 분도 안 가요. 이거를 보니까요. 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 좌측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10대 300, 뭐 빵대 250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죠.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난 지금 차비도 없어요. 점심도 먹어야 되는데 점심값도 없어요. 지금 뭐 한 달에 몇백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막 10대 300 막 이렇게 맞다 보니까 근데 진짜 남편이요 저한테 막 미친 듯이 다니까 통장을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72,000원 들어오는 이 통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때 그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의 얼굴 완전 절망스러운 완전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나 하는 그런 표정. 왜냐면 지금 몇백만 원이 지금 당장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72,000원을 제가 당당하게 내놨거든요. 왜 당당하게 내놨을까요? 저는 그거를 7,200만 원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난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에투이마트 쓰게 했을 뿐인데 72,000원이라는 돈을 나한테 줬어. 그러면 내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열심히 뛰면 이게 72,000원이 720만 원도 되고 7,200만 원도 되겠구나.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뭐만 본 거예요? 달랑 그 72,000원만 본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이제 확 틀린 거죠. 저는 교육을 받았고 거기는 교육을 안 받았고. 자, 그래서 설득 아니면 설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자치계가 매출이 너무 안 떴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제 경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측은 스폰서가 내리는 줄이야. 뭐 저희 라인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라인은 그런 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좌측은 스폰서가 내려줘야 돼. 좌측의 포인트는 스폰서가 내려줘야 되고 좌측에는 위에 스폰서가 사람을 달아야 돼.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10대 300인데 그때 저희 스폰서한테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여기 사람 좀 내려줘. 포인트도 내려줘. 난 한 번도 안 맞아. 너는 10번이나 맞았잖아. 내가 막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면 오늘 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더 열심히 뜁시다. 우리 스폰서님 저 좀 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요, 같이 정말 열심으로 해 나가면서 제가 거기다 사람을 막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막 깨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파고 내려갔어요. 자, 그랬더니 어느 날 밑에서 한 사람이 나오면서 또 위에는 강릉, 양양, 속초 계속적으로 지방을 스폰서님과 다니면서 자, 밑자락에 계속 사람을 놓으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해외가 중국의 한족이 한 분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해외 라인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놈의 소실적이 1년이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가 이제 대실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1년이 지나면서 이게 대실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뻗어나가는데요. 저는 어쨌든 우측에 많이 해외 라인을 저는 우측에 거의 한 9개 나라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좌측이 대실적이 되고 우측이 소실적이 되니까 우측에 해외를 열심히 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측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우측에 가서 막 해외 라인을 막 다니는데 터지는 건 좌측이 터지더라고요. 해외 라인이 좌측에서 터지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그냥 열심히 하면 반드시 신기하게 우리 스폰서도 여러분들도 다 스폰서예요. 그렇죠? 오늘 처음 개보드에 들어오신 분 외에는 다 스폰서입니다. 그냥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곳에서 터지던가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한 곳에서 터지지 않더라고요, 잘. 엉뚱한 곳에서 터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나라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여러 나라 갔는데 뭐 신기하게 이런 나라는 하나도 안 터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팡팡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해외 라인이 이렇게 터지면서 진짜 지금은 하루에도 뭐 매출이 그 소실적이었던 매출이 하나도 안 떴던 거기에 하루에 2억, 3억의 매출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거기에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신 분이 4분이 계시고 크라운 마스터가 이미 3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뭐예요? 로얄 마스터예요. 근데 이미 좌측에서 그렇게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신 분들, 크라운 마스터가 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만약에 제가 10대 300이었던 그 시절에 진짜 팔짱 끼고 스폰서님만 딱 쳐다보고 있었더라면 자, 오늘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좌측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정말 두 줄을 해왔어요. 스폰서님이 처음에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대실적이 되니까 그분도 본인의 소실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좌우 두 줄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지금 저희 개보도를 보고 저희 매출을 보니까 한 줄을 그냥 빵 터트려 놔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한 줄이 빵 터져 있으면 제가 마음먹은 대로 직급을 그냥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총장 가고 싶으면 총장 가고 뭐 크라운 마스터 가고 싶으면 뭐 그래도 좌측에 총장이 2분을 어쨌든 봐야 되지만 이게 한 줄이 딱 터져 있으면
내가 총장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아무 때나 유지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 그림이 그렇게 보이니까 파트너들한테 이거를 다 보여주면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칫은 무조건 스폰서가 내리는 줄이야 이랬던 분들이 저의 계보들을 보고 저희 매출을 보고 이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엔 늦었지만 자 나중에는 이게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파트너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줄은 4줄이다. 자, 우리는 5줄도 하는 줄도 아니고 8줄을 하지도 않아요. 자, 어느 마케팅 보면 8줄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인도 있더라고.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랑 몇 줄이에요? 2줄이에요. 2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2줄도 어렵다고 그 2줄도 어떻게 한 줄을 스폰서한테 맡기고 한 줄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잘 되는 쪽에다가 4사람을 하나를 꼽아 놓아야 돼요. 왜요? 나중에 이게 역정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대실적이 소실적이 되고 소실적이 대실적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줄을 해놓을 때 그래서 제가 잠자는 사람이라도 하나 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칠판이 있으면 그려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정말 집중 몰입을 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들어갈 돈이 많아서 빨리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옆도 안 봤어요. 뒤도 안 봤어요. 진짜 앞만 보고 왔어요. 아니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이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구남매 제가 왜 며느리입니다. 구남매 왜 며느리면 어때요? 신우가 8이 있죠? 그럼 어떻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댁의 눈은 며느리는 명절에 꼭 집에 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웬며느리는. 근데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몇 년 동안 이런 걸 다 접어버렸어요. 왜? 빨리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옆 안 봤어요. 뒤 안 봤어요. 저는 여행이란 걸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극장 때도요. 그냥 그거 여행을 반납을 해버렸어요. 여행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요. 이 코로나가 봄이 어떤 거란 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 봄의 아름다움을 알려줬어요. 여름의 이 아름다움, 가을의 이 아름다움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이거를 다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서 그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은 뭐 때문에 못 가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애기 행사가 있대요. 오늘은 시댁에 우리 시어머니 생신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뭐예요? 자, 이런 날을 다 따지고 가다 보면 언제 일을 해요? 자, 애터미는 지금 버스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는 지금 로켓을 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버스 잡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속 터지죠. 자, 우리 스폰서들은 그런 파트너 있으면 어때요? 정말 속 터져요. 근데 아직도 버스 타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미 버스는 지났습니다. 애터미 안은요. 지금 버스가 아니고 제가 작년에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는데 지금 로켓이에요. 진짜 로켓. 특히 올해는 더 로켓. 예, 그 안에 내가 진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 몰입, 이 집중과 몰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 보여. 누구는 집중해서 몰입해서 막 앞만 보고 달려요. 근데 나는 팔짱 끼고 있어. 나는 맨날 옆에 봐. 어머 저렇게 돼 있네. 그리고 또 뒤까지 돌아보고 뒤로 또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전기 코드를 딱 꼽아놔야 뭐가 돼요? 밥이 되죠? 근데 밥이 끓을 만한데 전기를 홀딱 빼버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기를 그냥 꽉 꽂아놔야 죽도 되든지 밥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내가 원하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뺐다 꼈다. 오늘은 빼고 내일은 꽂고 오늘은 빼고 내일은 꽂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일을 하면서 제 수첩에는 항상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쉬면 나는 7일 동안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게 문구가 제 수첩에는 늘상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하루를 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루를 쉬게 되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그 리듬을 또 회복하려면 또 하루가 또 걸리죠. 신기하게도 깨진 리듬은 하루 만에 회복이 안 돼요. 이틀, 3일이 걸려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또 쉬어. 그런 분이 계세요. 저희 안에 있어요.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요. 한 달을 쉬어요. 잠적해버려. 그냥 잠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삐시시 살아갖고 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할 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려. 핸드폰도 안 받아. 뭐라고 얘기해도 조용해. 카톡방도 막 날려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날려. 조용히 있어. 그래서 아 죽었나? 살았나? 근데 어느 날 또 씩 웃고 나타나요. 와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그분은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밥통에다 이 코드를 그냥 꽉 꽂아놔야 죽이 되면 죽을 먹고 밥이 되면 밥을 먹고 뭐라도 돼서 먹어야 되는데 이누고 맨날 선살이야. 맨날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진짜 여러분들 애텀이라는 코드에 이걸 그냥 꽉 껴놔야 돼요. 이거 제발 빼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꽂고 그냥 코드만 눌러 스폰서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은 잡곡밥, 오늘은 현미밥, 오늘은 백미. 야, 이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꾹꾹 누르면 밥통만 열어서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이놈은 누르는 것도 안 하고 도리어 코드만 쏙쏙 빼버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과 몰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항상 이거 강조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아우 나는요 고생 안 돼요. 난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 이 방에 아마 분명히 이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사업자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도 고생 안 해봤어요. 저는 어려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없을 줄로 저는 믿어요. 자, 고생은 여러분들 사서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여러분들 사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여기 보신 여러분들이 정인옥 청장님은 고생도 하나도 안 했을 거야. 그냥 저 자리에 그냥 갔을 거야. 저 임페리얼님들은 무슨 고생을 했겠어. 야, 저 자리에 그 자리에 간 것만 부러워하시더라고. 자, 근데요. 그분들 모두 다 뭐 했냐면요. 이 꼴, 저 꼴, 별 꼴 다 봤어요. 진짜 한 분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가서 보면 오늘은 이 꼴이네. 내일은 별꼴이네. 진짜 별꼴이다.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저 또한 이 꼴, 저 꼴, 별꼴. 진짜 별꼴까지 다 보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러한 고생이 저한테는 얼마나 쓴약이 된지 몰라요. 최근에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어떤 분이 뭐냐면 정말 애터미에서 올인해서 잘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그분한테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파트너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한테는 근심 아닌 근심 염려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제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가다 보니까 또 어느 파트너는요. 그 스폰서만 의지했던 그 파트너가 이제 나는 스폰서가 없으니까 내가 홀로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단단해지더라고. 어느 인간은 따라가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더 단단해져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잘해. 야, 진짜 잘해요. 우리 연화 세미나에 우리 사회 보시는 분 있죠? 그분입니다. 얼마나 아기 같았었는데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뭐 국장까지도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요. 맨날 저분이 저렇게 언제 성장하실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자장격지가 돼서 진짜 제대로 이렇게 서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요.
너무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해결이 되고 도리어 이 문제라고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축복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혹시 애터미 일을 하면서 지금 나는 이 문제 고민이에요.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들 박수 치셔야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들한테 커다란 축복으로 갖다 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가신 분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가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나를 잃었는데 저한테 10가지 좋은 게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하나 잃은 것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있다면 일은 더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지? 자, 그 생각 하나만 싹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저희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도리어 이게 합력이 돼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으로 이게 선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들 만나면 저 이거 어려워요. 많은 상담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저는 막 박수 쳐줘요. 그러면 상대방들이 눈이 더 커지죠.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어렵다는데 아프다는데 우리 스폰서는 막 박수를 쳐주네. 아이고 이제 더 한 단계 한 직급 더 올라가겠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나 어려움 오는 거 아니다. 될 만하니까 이 어려움이 온 거다. 될 만하니까 이 문제가 온 거야. 그냥 패스 시켜.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 나를 바라봐라. 그걸 거울 삼아 나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다. 자, 저는 그런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요 나중에 자기를 진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분들이 또 더 일을 열심히 해요. 자, 앞으로 조직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팀장에서 머물 거예요? 아니면은 판매사에서 머물 거예요? 인피를 간다며. 인피를 간다면 이 모든 것도 겪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많은 조직이 커지면 그 사람들을 상담해 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어머나 그 가정을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거 뛰어넘으면 돼. 나도 그랬어. 자, 얼마나 해줄 말이 많겠어요? 자,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사서도 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키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성공의 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지더라고요. 자, 문제 사건 이걸 통해서 거울이 되지 않고 발판이 되지 않고 이거에 내가 그냥 깨갱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과에서 싸움에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인피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요. 내 상태를 완전한 초긍정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 상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날은 스폰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게 받아들여져. 어느 날은 파트너가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 근데 이게 수용이 돼. 근데 어느 날은 어때요?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는 내 상태가 안 좋은 날이에요. 내 상태가 안 좋은 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얘기를 하냐면 저 자신도 스스로 보는 게 뭐냐면 항상 내 상태를 초긍정으로 만들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늘상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사람은요, 일을 맡겨주면 불가능한 것을요,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어때요? 가능한데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 야,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느 사람, 스폰서님,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만들어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줬어요. 저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무조건 못해요. 안 돼요. 이러면서 이거를 정말 잘 될 일도 가능한 일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내 상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도 수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요. 근데요 내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확 화살을 꽂고 공격을 해요. 이게 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초긍정이 되고 내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스폰서의 말도 스폰서가 하는 짓도 파트너가 하는 짓도 다 이게 수용이 됩니다. 어느 파트너는요 우리 스폰서는 어디 가지? 요거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스폰서는 뭐 하지? 요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진짜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돼요. 자, 스폰서 어디 가고 이거 체크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나는 한 사람을 더 만나겠다.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 이게 결국 애톰에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자,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진짜 잘 나가요. 어느 사람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사람은 그래프가 막 올라가요. 근데 어느 사람은 맨날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것도 이제 본인의 상태에 의해서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맨날 판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계속 소비자 플러스 리더를 찾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소비자와 리더의 이거를 구분져서 조회를 많이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 찾았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주로 방판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만 만들어요. 주로 방판만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만 만듭니다. 자, 방판이라서 판매라는 건 뭐예요? 판매에서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도 가지만 결국 세일즈 마스터 판매를 통해서 거기에서 리더 아닌 리더를 찾는 것입니다. 판매라는 것은 리더를 찾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판매예요. 그런데요, 10년 동안 판매만 하는 분이 있어요. 10년 동안 판매를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세일즈 마스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 아파. 그럼 판매사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판매를 좀 깨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 찾기 한번 해보자. 자, 리더를 제대로 찾으면, 자, 소비자들은 뭐냐면 스스로 자가 구매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오토 소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 심부름 시켜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심부름 시키더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줌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세미나에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비자와 리더를 한번 구분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리더 뒤에 소비자 200명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소비자를 통해서 소비자를 찾을 것이냐, 리더를 찾을 것이냐. 저는 요즘에 조금 리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빨리 나와야 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내가 200명을 찾는 것보다 그 리더 한 사람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200명을 찾는 게 이게 더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리더를 빨리 찾는 그러한 게임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뭘 하냐면요. 맨날 우리는 일을 진행하는데 뭘 차고 있냐면 우리는 손목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찬 줄로 착각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천천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아마 각 라인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라인에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저는 천천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라인은 뭐 도전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은 뭘 하냐면요. 맨날 시간을 찬 줄로 착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겠죠. 이래요. 자, 우리는 손목에 시계를 찼어요. 시간을 찬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을 여러분들이 아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말 아껴 쓰셔서 정말 최선을 오늘 하루에 내가 목표한 바를 여러분들이 정말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승부는 어디 있냐면 현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센터에 아침에 출근해서 센터에서 퇴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센터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고 자기는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줌에 들어온 걸로 그날 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세미나에 그냥 나와서 센터에서 세미나 듣고 집에 가면서 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은 그냥 시계만 차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찾는데 시간을 찬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일도 해가 뜹니다. 그렇죠? 애터미는 내일도 해가 떠요. 저는 애터미를 해로 비교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요, 올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될 건데, 자,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그냥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 감남에 감이 떨어지기를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감, 나는 승질이 급해서 그거 따고 말아요. 따서 그냥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거 따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딱 대자로 누워가지고 저것이 익으면 언젠가는 내 입에 떨어지겠지. 이런 분이 있어요. 예, 떨어지기 전에 참새가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가 아마 얼굴에 죽사발로 아마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남은 지금 막 따서 먹고 힘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거 떨어지기를 이러다가 진짜 어느 날 벼락을 맞게 되죠. 그래서 정말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제대로 정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또 파트너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파트너와 다 소통이 되던가요? 때로는 나랑 안 맞는 파트너가 있어요. 자, 나랑 안 맞는 파트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스폰서랑 반드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아마 라인마다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랑 안 맞는데 그냥 본인의 우선만 씌워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해요? 꼴까닥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맞는데 굳이 스폰서하고는 절대 연결 안 하고 자기 우선만 딱 씌워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 파트너는요, 나랑 잘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나랑 성격이 비슷한 분이 있고 틀린 분이 있어요. 직업이 나랑 예전에 같았던 분이 있고 없었던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맞는 분은 얼른 위에 스폰서랑 연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스폰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 너 안 맞으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빠져. 이게 아니라 그 밑에 파트너를 제대로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상담을 해주면서 결국 이분과 다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왜? 만약에 이 중간에 이 리더를 빼놓고 그 밑에 파트너를 계속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요. 결국 뭐냐면 위에 스폰서는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져요. 너무 바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과 다시 연결해주기 위한 상담 아닌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일을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장님이 늘상 말하잖아요. 일을 줄이는 사람이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일을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밑에 사람을 도와줘서 결국 그분과 이분의 좋은 점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분한테는 이분이 칭찬 안 한 것도 칭찬을 해줘서 그래도 당신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이 스폰서는. 그래서 이걸 다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슬쩍 빠집니다. 그런데요. 어느 분은 이렇게 도와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산을 씌우시는 그분이 위에 스폰서랑 자기랑 분리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분리시키는 스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거를 하나로 엮어주기 위해서 상담 아닌 상담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라도 내 파트너가 나랑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안 되고 있는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스폰서, 나, 파트너 이게 세 박자가 맞아야지만 빨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면 빨리 위에 스폰서를 연결을 시켜줘서 제대로 이거를 이렇게 연결마기가 돼서 이거를 해주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우산을 씌우지 말라는 거.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우산을 씌우면 씌울수록 내 라인은 점점 침체가 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반드시 스폰서랑 연결을 시킨다.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를 진행하면서 저도 처음에 저에게 가장 다가왔던 게 뭐냐면, 고민해야 됐던 건 뭐냐면 저에게는 용기 아닌 용기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필요했어요. 자, 그 결심이 이루어지니까요. 뭘 해야 되냐면 저는 진짜 마음에서 용기 아닌 용기를 끌어올려야만 됐었습니다. 자, 이 용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요.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단하게 되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계란으로 바위를 힘껏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으로 바위를 힘껏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계란이 깨진다고 얘기를 하죠. 예,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바위가 깨집니다. 이게 애터미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계란을 쳤는데 바위가 깨지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좀 성경 말씀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맞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죠? 자, 5 더하기 2를 하면 뭐가 되나요? 7이 되죠? 근데요, 성경은 5 더하기 2가 7이 아니에요. 5 더하기 2를 했는데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용기를 제대로 내면 결단이 이루어지고요.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임페리얼을 간다. 난 여기서 성공한다.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위를 깰 수가 있습니다. 난 죽어도 해도 안 돼. 난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래. 분명히 정인옥 총장이 얘기했어.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바위가 깨집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야,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어. 이것을 믿으면 되듯이 내가 정말 애터미에서 성공한다. 나는 임페리얼을 갈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자가 결국은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만약에 안 되면 깨질 때까지 그냥 치는 거예요. 깨질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긴다. 반드시 나는 간다. 된다. 될 때까지 그냥 쳐버리는 거죠. 아니면 도끼를 가서라도 깨야지. 그쵸? 네,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자, 이 될 때까지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 플러스 목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인생 시나리오를 72,000원 들어왔을 때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를 내밀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그래야 다 모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몇 년 뒤에 집을 사고 몇 년 뒤에 차를 사고 몇 년 뒤에 너희들의 차를 사주고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저희 남편 아이고 딸랑 72,000원 들어와가지고 무슨 몇 년 뒤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웃기고 있네. 나한테 이거 완전 또라이 같다라는 표정과 손짓. 우리 아이들은요 차마 나의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아이고 진짜 웃기고 있네. 이런 표정.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는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23개월 만에 1억 이상의 연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됐고요. 진짜 4년 만에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돼서 로얄 클럽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1억 이상 연봉자가 됐을 때 자,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10개월은 밥도 못 먹고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기까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었지만 자, 23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나는 4년 안에 집을 산다고 인생 시나리오에는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2년 만에 그때 제 돈 얼마 있었냐면 1,800만 원 있었어요. 보증금 1,800만 원에 사월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그런 발표를 하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싶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저는 2년 만에 4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써서 어차피 이자 낼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까 이자만 내면 되잖아요. 원금 안 갚아도 돼요. 그냥 이자만 내면 돼. 평생 인세소득 들어오니까 그냥 집을 사서 남편 계약서 그냥 생일날에 그냥 딱 안겨줬잖아요. 자, 너 나 비웃었지? 나는 반드시 해냈어.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이렇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남편 눈이 땡그랬죠. 그때 아들은 군대 갔었는데요. 옛날 집을 찾아간 거야, 이것이. 옛날에 그 지하 소굴에. 그래서 우리 집이 아니래. 엉뚱한 집이래. 누나가 우리 이사했어. 우리 여기 아파트로 찾아와. 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뭐야? 지가 그러더라고. 로또가 당첨이 됐나? 우리 아들 얘기가요. 엄마가 로또가 당첨이 됐나? 왜 갑자기 이런 저 아파트가 됐지? 이렇게. 근데요. 그 아들이 참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지하속을 살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런 걔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애틀며 하는 거를 보고 엄마의 변화된 모습, 엄마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에 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360도로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이게 나침판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정확한 목표가 저는 이걸 싱크대에다 딱 놓고 그래 내가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해야 난 이걸 달성할 수 있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진짜 2년 만에 집을 사게 됐고 제가 타고 싶은 차 다 타봤고요. 또 뭐 집도 사서 뭐 또 이자 낼 수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아들한테도 집 하나 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을 갚아 나가진 못했지만 이자만 낼 수 있으면 돼요. 애초에서 수입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느 날 그냥 프로모션 딱 타면 그냥 한 번에 갚아버리면 돼요. 그냥 한 번에 올라갈 때마다 한 번에 딱딱 갚아 나가면 돼요. 예, 그래서 일을 저질렀는데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에 작성한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대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반대했던 가족들이지만 요즘에 처음에 저희 아들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제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 했어요. 자, 근데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자, 그건 뭐예요? 부모가 나에 대한 기대 심리죠. 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밤을 새고 들어오는 날도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다 해보게 하게 두고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수입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아들내미를 앉혀놓고 공개를 하고 너 이걸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교육만 받아봐라. 제가 이제 그걸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고생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의 지질이 좀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애터미의 진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갖다 끌어놓는 거는 언제 또 튀어나갈지 몰라. 근데요, 이게 지가 고생을 시컨 해보고 애터미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런 일은 그 어느 곳에도 없구나. 이게 가장 소중하구나. 이게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출근도 잘해요. 지금도 출근했어요. 센터로 출근하고 요즘엔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는요, 저것도 저러다 간두면 어떡하지? 비위를 맞춰줬단 말이에요. 간둔다고 할까봐. 근데요, 요즘엔 야, 너 그따위로 할 거면 간둬. 이랬더니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예요. 이래요. 이게 교육이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미나 참석이. 애가 석세스 세미나만 참석하면 이렇게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와서 엄마 어깨도 주물러지고. 왜? 성공하신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저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구나. 애가요. 석세스 세미나 한 번만 참석하고 오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석세스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를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석세스 세미나 한번 걸어보세요. 저는요 석세스 세미나를 모시고 오는 분들한테 프로모션을 가장 많이 줍니다. 그러면요 막 한 7명도 데리고 오고 8명도 막 모시고 와요. 자,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가 가장 중요하다. 왜? 회사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피니얼이 너무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애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파트너 사장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원데이 세미나가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 이제 각 라인에 또 줌 세미나, 그리고 뭐 퇴근 후 또 애터미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세미나에 제대로만 그냥 듣게만 해줘도 자 저희가 일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누가 무슨 동영상 하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강의 들으려고 저기 종로센터 가고 스폰서 만나려고 저기 남양주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하나만 손가락만 터치만 해도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정말 일하기 좋은 지금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즘에 손가락 하나만 제대로만 눌러도 사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 하나만 제대로 눌렀는데 그냥 퍼날리기 막 하고 했는데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일을 이렇게 제대로 마음먹고 하시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여기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 제가 뭐 행설수설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공하실 거죠?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는 중에 속 터진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단어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 터져 이 세 글자 부정적이지만 이거를 긍정으로 바꾸는 삼행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자님과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운을 띄워주세요. 네, 그러면 속 터져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상해 하지마. 터질 거야. 저기 저 멀리 10억 지게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속이 터지지만 저기 멀리에 10억 지게차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가서 10억 지게차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